어 오늘은 좀 이제 과거에 나온 국어 거기 형식이 요즘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런 지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본 것은 과거에 자주 나오던 지문 중에 하나이고요. 요즘에도 가끔 때때로 나오기도 하죠. 특히 윤선도의 오후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요즘 출제 경향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출제위원이 원하는 거기 문제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구나.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 문제 이제 거기 몇몇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번에 특히나 이제 24년도 거기 4월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제가 고조를 봤을 때 이거 과거에는 안 나왔던 유형이네 라는 문제들이 조금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시험 보시기 직전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중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그런 방식대로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고졸이 이번에 좀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약간 달라졌었거든요. 많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합격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 특별히 이렇게 거기 뭐죠? 함정 문제는 많이 만들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개념을 열심히 잘 챙겨 놓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즘 시험 경향은 아무래도 출판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랜덤으로 지문을 선택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중교재에서 다루지 못한 지문이 나올 수는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국정교과서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3학년 내내 이제 보았던 지문들이 그거를 다 꼼꼼히 살펴본다면 익히 봤던 지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더 유리했죠. 했는데 요즘에는 생소한 지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거기 지문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과거든 요즘이든 무슨 과목을 하시든 간에 개념, 기본은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좀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시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옛날 말투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시조라고 했죠. 특히 윤선도라는 이 이제 시인간 시조 시인이죠. 옛날에는 이제 양반이잖아요. 양반들이 시조를 짓고 기생들이나 이런 특별한 계층들이 조선 전기나 이제 중기까지는 그러다가 후기에는 신분제가 이제 문란하게 되면서 작자 미상의 사설 시조, 평민들이 지은 시조가 많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이 윤선도라는 분은 조금 이분의 작품들은 조금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호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지금도 종종 자주 나오는 작품이니까 오호가가 뭐냐면 다섯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다섯 친구를 노래 부른 거예요. 근데 다섯 친구에 대해서 좋은 쪽을 얘기했을까요? 네, 친구라는 거는 좋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찬양하는 노래, 애찬하는 노래, 칭찬하는 노래라고 생각해가지고 성격이 애찬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다섯의 친구였냐면요. 수, 서, 송, 주, 월이라는 다섯 친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는 뭘까요? 그쵸. 물 숫자 해서 물을 말하는 거고요. 석은 돌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바위도 이제 돌이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기억하시겠죠? 송은 뭘까요? 네, 소나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죽은 뭐겠습니까? 네, 죽은 대나무가 되고요. 월은 뭘까요? 네, 달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 친구에 대해서 찬양하는 노래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 부분은요, 잘 보니까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라고 했어요. 만물을 다 비춘다고 그랬어요. 조그만 게 하늘에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춘 게 뭘까요? 그쵸? 바로 달이 되겠죠. 달을 찬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가가 총 6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수에서는 이 5친구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나머지 5수에서는 각각 이 수라든지 석이라든지 송, 죽, 월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의 이 시족 부분은 6번째 수인 6수의 달을 찬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시고 나서 따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후가의 다른 이 친구들도 한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오후가는 즐겨 나오는 시조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도 좀 나왔었죠. 볼게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네,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뭐래요? 너만한 이가 또 있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 너는 누구라고요? 바로 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도 말 아니하니. 여러분 달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고도 말을 아니하는 사람. 이런 거는 뭐라고 했죠? 침묵이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침묵의 미덕, 과묵한 사람, 과묵, 이런 거를 칭찬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벗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거기 입을 다물 줄 알 때 다물 줄 아는 사람들 정말 멋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고 있죠. 그러면 달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이런 거와 관련된 수사법이 뭐죠? 네, 의인법이죠. 그래서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다. 의인화의 기법을 썼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제목을 보니까 도종환 시인의 어떤 마을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떤 마을, 이 어떤 마을을 긍정적으로 얘기했는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하게? 뭔가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별들이 많이 떴대요. 근데요, 개울물이 맑게 흐르는 곳에 뭐를 이루고 있대요? 마을을 이루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 제목에 어떤 마을은 왠지 좋은 마을일 것 같아요. 그쵸? 하늘에는 별들이 많이 떠 있고요. 개울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곳에 마을들이 똥똥똥똥 이루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마을을 이루고 물 한 바가지에 떠 담던 물을 이제 이렇게 물 한 바가지에 떠 담던 접동새소리 별그림자. 이렇게 물 한 바가지를 했는데 이게 이 별 그림자가 여기 물 위에 이렇게 비친 거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그 마을에서 접동새소리가 노래가 새소리가 뽀로뽀로뽀로뽀로 나는 거가 마치 여기에 그 고명한 뜻이 이렇게 담아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되게 이쁘지 않나요? 그러면 보세요. 눈에 보이듯이 표현했으니까 시각적인 게 전체적이지만 접동새 소리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청각적인 요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감각의 5가지 감각 플러스 공감각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시에서 매우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물로 쌀을 씻어가지고요. 맛있는 냄새가 난대요. 냄새는 뭐에 해당합니까? 그쵸? 후각에 해당하죠. 굴뚝 가까이 내려오던 처럼은 무슨 법에 해당하죠? 같이 듯이처럼 같은 듯이처럼 이런 같은 듯처럼 이 모든 것은 다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직유법. 직유법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중졸에서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스한 별들이 뜬 마을을 지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되게 시각적으로 따스하고 아름다운 마을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따스한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감각이에요? 따스한 촉감 느끼시죠? 촉각이 되겠죠. 사람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아까는 착하게, 지금은 순하게. 근데 구조가 비슷하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수미상관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구조도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반복을 하니까 운율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정감도 느끼게 하고 주제도 강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주제는 무엇일까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사는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쵸? 아까 그 윤선도의 오후가의 주제는 뭐일까요? 네, 달을 애찬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서는 이런 어떤 마을의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남 시의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이라는 작품입니다. 김영남 시인은 여러분 이분은 순수 시를 많이 지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시를 보시면 시를 위한 시를 지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에 대한 그 역사를 이렇게 시의 흐름, 시풍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면요. 그 전에는 시에 약간 사회적 의도가 들어가 있는 시가 있었어요. 경향시라든지 이런 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시문학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김익란 시인요. 시는 시를 위한 시를 지어야 된다. 시 자체로 즐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는데 이분의 시를 보면 굉장히 예뻐요. 시가요. 어떤가 한번 볼게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삭인다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햇발이 속삭인다고 했으니까 이거 무슨 법이 될까요? 그쵸? 의인법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같이, 처럼, 듯이 뭐 이런 거는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지규법도 들어갔죠. 그리고 잘 보세요. 돌담에 풀 아래 속삭이는 웃음 짓는 햇발같이 샘물같이 이렇게 구조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법도 돼요? 대꾸법도 됩니다. 이런 거 정도는 나중에 혹시 표현법으로 이 작품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시를 즐겨볼까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마치 햇살이 돌담에 쫙 비치는데 그게 속삭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풀 아래 이제 샘물이 쭈쭈쭈쭈쭈쭈 흐르는데 그게 마치 빵긋빵긋 웃는 것 같이 표현했어요. 되게 시가 예쁘지 않나요?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번개를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은 아까 어땠어요? 햇발과 같고 내 마음은 아까 어땠어요? 샘물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고운 봄기를 위해 봄은 뭔가 소생의 계절이면서 뭔가 만물이 시작을 하면서 따뜻하면서 막 이런 느낌 들으시죠?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희망을 나타내는 거네요. 뭐 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이 하늘은 뭐예요? 시적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 우러르고 싶은 세계, 바라보고 싶은 세계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밝고 맑은 세계에 대한 동경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하나만 더 플러스 한다 그러면 잘 보세요. 니은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유난히 이 시에서는 리을이라든지 어떻게 해요? 이응이라든지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리을이라든지 미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니까 뭐예요? 이런 울림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이런 울림소리가 이 시에는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시가 좀 더 부드럽고 운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이라는 말도 있고 나중에 이제 뒷부분의 시에서도 고쉽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시어 19의 반복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진짜 리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요 시를 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그 노래도 들었었거든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불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런 식으로 노래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운율성이 굉장히 뛰어난 시였어요. 자, 요 정도로 하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졸 거기에 검정고시 치르시는 분에 비해서 시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가 자연물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네, 그쵸. 5가지의 자연물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친밀감? 네, 맞죠. 2번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달을 애찬하고 있는데 지금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혹시나 모르니까 3번 볼까요?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네, 아까 어떤 마을 굉장히 평화롭고 따스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나 고요하고 따뜻한 분위기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니은과 같은 표현법이 쓰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제가 중졸에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표현법이 뭐라고 했어요? 직유법, 은유법, 그 다음에 의인법이라고 했죠. 근데 니은은 뭐라고 했어요? 돌담의 속상이나 햇발같이 의인법과 직유법이 나왔네요. 그러면 의인법과 직유법이 있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유법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가가가 뜨뜨뜨뜨처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처럼 벌써 나왔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1번 같은 경우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이거는 A는 B다. A의 B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유법이 되겠고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대조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이 부분은요. 거기 뭐죠? 속으로는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반어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다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밑줄점 구절과 심상이 같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어요. 감각 5가지의 플러스 공간각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보면 한나절 오르문다. 이건 무슨 감각일까요? 네, 청각이 되겠죠. 그러면 청각과 관련된 거, 소리와 관련된 건 뭐예요? 네, 바로 위에 나왔었죠. 접동새 소리. 자, 그러면 1번은 무슨 감각일까요? 별들이 많이 떴다?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시각적. 받치는 냄새는 뭐예요? 냄새니까 후각적. 바티처럼 따스한 별, 따스하다니까 뭐예요? 촉각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지금도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검정고시 문제는 예전이나 과거나 중졸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최신 기출문제를 다 푸신 분들인데 만약에 나 기출문제 더 풀고 싶다. 그러면 과거의 기출문제 한 10년, 20년 전의 문제를 푸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문제 경향이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